매콤, 가스 마요. 이거 넣고. 하이. 하이. 존나 춥네. 아이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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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터놓고 어디 갔어? 와, 잘 들리나요? 들리면 잘 들린다고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제 얼굴도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한 4분쯤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녹화한 거로만 올려드렸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기호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어분이 그 팩토리얼 계산하는 얘기 가지고, 오래전에 올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녹화한 영상으로 올려드렸고, 원래 저번 주에도 이 웹엑스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어요. 그 환경이 조금 미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녹화한 거로만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재교출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마지막 재교출 부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배열에 대한 얘기, 실제로 이제 자료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 제기는 재교출 방법에 대한 지금 하는 거는 알고리즘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화면이 지금 제가 수업할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작긴 한데 일단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노이 탑에 대해서 보죠. 하노이 탑. 이 하노이 탑이라 그러니까 하노이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베트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죠. 그래서 여기 어떤 사원, 힌두교 사원인지 불교 사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원에 해당되는 전설이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지금도 뭐 제가 이걸 얘기를 듣기는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아직까지 여기에는 중이 어떤 승려분이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탑 또는 여기 타워라고 하는 거에 판을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그냥 전설에 대한 얘기다 이죠. 이 전설에 대한 걸 보고 이 1883년이에요. 1883년에 프랑스의 수학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행하면서 이 하노이 탑 문제를 보고 이거에 대한 풀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학자 이름이 루카스라는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영어를 읽으면 루카스고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리카라고 읽는데요. 리카. 그래서 이분이 하노이 탑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전설이 베나레스라고 하는 거죠. 인도. 이거 알 필요가 없지만 이 베나레스가 지금을 보게 되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거죠. 이 바라나시에 있는 어떤 사원에서 이 기둥이 이렇게 또 이제 탑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이 판들이 있어요. 이 판을 갖다가 하루에 하나씩 옮겨서 다른 타워로 다 옮겨지면 이제 이게 다 일로 이동해집니다.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전설을 갖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설은 전설이고 이거를 수학적인 모델에서 찾아서 이거를 알고리즘화 했을 적에는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포르비라든지 와일루카 같은 거를 하려면 상당히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려워요. 풀어야 하는데 길어지고 그런데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푼다. 그래서 저번 때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것도 PPT 자료를 올려드리긴 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그때 못 드려서 그런데 이 해당되는 자료 구조를 다 이번 학기에 수업을 못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전에도 진도를 한 학기에 3시간 하는 15주 가지고는 도저히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그래프에 대한 얘기 아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나머지 이 앞부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 쪽 이후에 해당되는 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에 맞춰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들 몇 가지에 대한 수업을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구조 수업을 다 못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다음에 자료구조에 연속되는 알고리즘 분야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다시 타워 오브 하노이, 하노이 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한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판이 여러 개 있으면, 원판이 여러 개 있으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원판이 3개만 있는 경우 가지고 한번 보죠. 이렇게. 그래서 탑이 타워라고 하는 타워 1번, 타워 2번, 타워 3번 이렇게 3개의 타워가 있다라 한번 해보죠. 저희가 1번, 이걸 1번 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2번 판이라고 그러고 이걸 3번 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타워 1에서 타워 2로 모든 원판을 이동하자라고 했어요. 이동. 그래서 이동 횟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동 횟수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이동 횟수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타워로 저희가 판들을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이 진도 여기 이제 그 수업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 그 제기주체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이동하는 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판이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 예를 들어서 이동 횟수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이 1번 타워에서 2번 타워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단계별로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3개의 타워가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고 반드시 작은 거 위에 더 큰 거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큰 게 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제일 큰 게 하나 1번 원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원판이 있고 3번 원판을 이제 옮기는데 3번 원판을 여기다 일단 한번 옮겨봐요. 3번 원판이 이쪽에 그래서 첫 번째 이 한 번 1번 단계 횟수 1번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 중이 여기 승려분이 두 번째 이 원판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판에 여기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있을 테고 이 밑에 걸 먼저 뽑을 수가 없어요. 항상 위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이번엔 2번 원판을 여기 3번 타워에다 갖다 놓자. 그래서 이와 같이 3개의 원판들이 하나하나 다 타워에 이제 배치가 된 상태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 다시 타워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번에는 이 1번 원판은 여기 그대로 있고 2번 원판이 있고 3번 원판이 2번 원판이 조금 더 큰 거죠. 따라서 2번 원판 위에다가 3번 원판을 요걸 요렇게 옮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해서 세 번째 단계를 갔죠. 네 번째 단계 와서 이번에는 여기에 2번 원판이 있고 3번 원판이 있고 1번 원판을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1번 원판이 옮겨서 두 번째 타워로 옮겨지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와서는 이렇게 이제 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작게 그릴게요. 다섯 번째는 1번 원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3번 원판을 다시 여기다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3번이 옮겨지고 2번이 그러면 남아있을 테고 1번도 그대로 있을 테고 여섯 번째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거에서 다시 이 2번의 원판을 1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여기 있고 1번 밑에 2번이 있고 이렇게 생긴 모습. 마지막 7번째 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3번의 원판을 1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옮겨진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몇 번을 옮겼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을 옮겼다 이거죠. 그래서 7번을 옮겼는데 이 7번에 7이라고 하는 수
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8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8 빼기 1은 우리가 항상 8이라고 하는 수, 4라고 하는 수, 16이라고 하는 수, 32 이런 거를 우리는 많이 저희가 접하는 수인데 그게 바로 2의 지수수입니다. 그래서 2의 3승 빼기 1 하게 되면 8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3승 빼기 1을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이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판의 개수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로 찾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원판의 개수가 원판의 개수가 n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이동 횟수가 얻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타워가 3개가 있더라고 하고 아까 여기 이렇게 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맨 밑에 거 빼고 나면은 n-1개가 되겠죠. 그래서 n-1개를 이쪽에다 다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n-1개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하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n-1개 이동, 여기서 n-1개를 이동하고 마지막에 1개를 이동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1개 그 상위에 이 그 n-1개 판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로 이동하냐면 1로 n-1개를 또다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n-1개 n-1개에 해당되는 판이 몇 번 이동하냐면 2번 이동한다. 그 다음에 제일 큰 판이 하나가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한 개의 이 큰 판이 한 번 이동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얻어지는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타워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거 먼저 이와 같이 n이라고 하는 거에 원판의 개수를 가져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타워에서 어떤 타워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자. 그래서 여기서 n은 판의 개수, 그 다음에 i는 이 타워인데 이동할 위치,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j는 타워는 타워인데 이 그 목적지에 해당되는 거, 이동할 위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3개에 해당되는 이 그 매개 변수를 받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판이 하나밖에 없어요. 원판이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원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원판이 하나니까 그냥 프린트문 쓰면 되는 거죠. 프린트문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동을 할 거니까 move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 가냐면 시작점 i에서 목적지 j라고 하는 거니까 i, j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C 언어의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d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겠지만 편의상 i에서 j로 가는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인쇄해보죠. 그다음 1이 판의 개수가 1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해. 판의 개수가 1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어디다 이동할 것이냐죠. 그러면 아까 1번 타워에서 2번 타워로 타워 1번에서 2번을 하게 되면 그때 3번 타워는 어떻게 하냐면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타워가 있고 2번 타워가 있을 때 3번 타워는 보조 타워예요. 그러면 이 보조 타워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거죠. 보조 타워를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번에서 2번이고 3번이니까 1하고 2에서 3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6 빼기 1 빼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빼기 원본이 i에서 시작이니까 i 빼기 j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보조 타워에 해당되는 거다. 뭐가 문제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타워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타워 n-1개에 해당되는 거죠. n개가 아니라 n-1개. 어디서 이동하냐면 i를 k라고 하는 보조 타워로 이동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한 개에 해당되는 판을 이 i라고 하는 데서 목적지 하라고 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죠. 그리고 마지막 n-1개를 보조 타워라고 하는 데서 목적지에 해당되는 걸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여기 이렇게 타워라고 하는 거를 3번 자기 호출해주는 걸로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된다라는 거죠. 제 말 잘 들리죠? 자, 요거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다 녹화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말씀하신 것도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것들까지 다 녹화돼 가지고 한 내일쯤 안에 올라올 거예요. 제가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서 저기 녹화돼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안에 제 그 버추얼 캠퍼스로 들어오시면 그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아까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p의 n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자. 이 pn은 n개의 원판을 이동하는 횟수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p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됐었냐 하면 아까 n-1개를 몇 번 이동했냐면 2번 이동했고 그리고 원판 한 개짜리 제일 큰 거 하나 이렇게 이동했죠. 이렇게 이 식이 얻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원판이 하나밖에 없을 적에는 딱 바로 그냥 프린트문에 의해서 바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목적지로. 자,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원판이 2개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되겠다.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p의 1에 플러스 1. 그럼 이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요게 p의 1은 요거니까.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3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4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니까 2의 2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 있겠죠. 원판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한다면 다시 2 곱하기 p의 2개를 이동하는 거에다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n-1 대신에 2라고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p의 2는 얼마가 더졌었냐 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이었다. 그렇죠. 따라서 2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이거는 7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p의 n이라고 하는 거는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전설에서는 64개에 해당되는 원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4개의 원판이 있는데 64개의 원판을 하루에 하나씩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초에 하나씩 이동한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냐면 5천억 년이 걸린다. 아주 고속의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5천억 년이 걸리는데 1초에 한 번씩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하루에 하나씩 이동한다면 5천억 년이 아니라 뭐 몇 조억 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종말이 올 거냐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설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그 얘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탑에 해당되는 거는 한번 이동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하셨던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말씀하셔도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되겠고 혹시 제가 잘 안 들릴 것 같으면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료 구조에 대한 수업 중에 이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순차적인 어떤 자료에 대한 걸 보자. 자료를 한번 표현할 때는 순차적인 자료를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나다 순서대로 쭉 나타난다든지 영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든지 학번 순서대로 어떤 출석부를 정리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이제 그 연령 순서대로 만들어서 뭔가 이제 이 지불해 줄 것들이 있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순차 데이터에 해당되는 걸 보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라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상을 받을 사람들의 목록, 그 리스트, 그 순차적으로 또는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어떤 이 치료를 받을 사람의 목록, 또는 이제 예방 접종을 받을 사람의 목록,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만들 것들, 순차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순차라고 하는 얘기도 쓰지만 그걸 갖다가 1차원이다라고 얘기해서 선형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리니어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우리 검색하는 데서는 뭐가 필요한, 그 필요한 자료가 있냐면 하나의 자료를 때때로는 삽입해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겠고 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색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연산 동작들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런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쪽에서 뭐라 하냐면 abstract data type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었어요. 그 전부터 다 썼었던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그 한자를 좀 써서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abstract이라 해서 무조건 추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abstract라는 이야기는 이 줄였다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요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 그런 모습.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와우. 자, 그 다음 거가 뭐냐면 배열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영어로 array라고 얘기하죠. 또는 매트리스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거 우리나라 사는 매트리스라고, 영어 사전에도 매트리스라고 나오는데 매트리스는 이 침대에 가는 거고 매트리스라고 하는 거에 발음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매트릭스 또는 array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배열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몇 차원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1차원적으로 쭉 깔아놓을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가로 세로의 어떤 평면에다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이 3차원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열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배열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단순하니까 리스트는 생략하도록 하고 배열에 대한 걸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열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언어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해요. 그 전에 서버리라고 하는 언어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배열에 뭐 이제 이게 정수, 실수, 뭐 문자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은 배열이다라면 동일한 어떤 형태다 이죠. 다시 말해서 정수끼리 또는 실수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을 갖다가 배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이 그 공간이 별로 벌어져 있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공간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첨자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첨자로 구분되어 있어서 첨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1차원이냐, 첨자의 개수가 2개면 2차원, 첨자의 개수가 3개면 3차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물론 이 물리적인 어떤 우리 이제 자연 환경하고 틀리게 그냥 그 첨자의 개수만 가지고 차원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1차원일 때도 문제지만 2차원, 3차원일 적에는 실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될 적에는 주기억 장치가 그 모습에 맞춰가지고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억 장치는 1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대칭 또는 대응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치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의 경우는 어떻게 또 그 위치를 찾을 것이냐,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n차원 배열의 경우는 어떻게 그 1차원 주기억 장치에다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배치하기 위한 알고리즘 또는 이제 그 수식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오늘 보고 그리고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배열을 실제 주기억 장치에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 언어냐 아니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있던 포트란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배열의 어떤 이제 그 주기억 배열을 하나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이 실제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운영 체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어셈블리 언어와 그 다음에 C 언어와 연동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경우 또는 포트란 언어하고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배열을 실제 컴파일된 결과를 가지고 재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배열이 주기억 장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드리고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이 배열을 어떻게 주기억 장치에 대응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1차원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도록 하죠. 1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죠. 1차원 배열은 실제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배열의 이름을 ARR이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에 0번에 해당되는 배열의 원소, 그 다음에 ARR의 1번 배열의 원소, 그 다음에 2번 배열의 원소, 3번 원소, 4번 원소, 5번 원소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크기는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 크기도 다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첨자라고 얘기한다. 인덱스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여기는 한 칸이에요. 논리적으로는 한 칸이에요. 논리적인 한 칸이죠. 근데 실제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는 3칸을 쓸 수도 있겠죠. 또는 4칸을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주기억 장치에 1개 바이트를 쓸 것인지 2개 바이트를 쓸 것인지 또는 뭐 워드라는 개념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워드를 쓸 것인지 공간을 몇 개 쓸 것인지 사람 사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각각의 이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배열을 어떤 사람 집은 그 2칸을 터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는 1차원적인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2차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아시지만 2차원은 이렇게 가로 세로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 갖다 ARR의 0번 행의 0번 열이다. 그래서 행과 열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리고 0, 1, 2, 3, 4와 같이 0으로 시작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1부터 시작하는 언어들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어들에 따라서 성격이 좀 틀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주기억 장치에서 나타내보자. 자, 그렇다면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주기억 장치는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2차원 배열을 1로 대응시켜 줘야 되겠다. 그 대응을 영어로 매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사상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시켜 주는 작업에 대한 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래서 1차원과 2차원에 대한 얘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차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N차원이라고 하는 걸로 일반화시켜서 하고 그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열의 위치 계산이다. 위치 계산이에요. 글씨가 조금 엉망을 했는데 일단 보죠. 1차원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죠. 네. 자, 아까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었다라고. 근데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모습, 논리구조. 물리구조는 주기억장치에 다시 말해서 주기억장치에 여기에 요게 들어가는데 2개의 공간을 차지한다. 일단 이게 하나의 그 주소지만 2개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것도 하나의 주소를 주어졌지만 2개의 공간을 차지한다. 이것도 하나의 주소지만 2개의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공간씩을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고, 실제 주기억 장치에 쓰인다면 시작 주소가 이게 항상 0번부터 시작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작 주소가 주어질 거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일단 ARR의 0번에 해당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번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메모리에 10번에 들어가겠죠. 0번은. ARR의 0번은. 그 다음에 ARR의 1번에 해당되는 건 어디냐면 10번, 11번, 12번이니까 메모리에 12번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간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시작 주소 1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첨자, 예를 들어서 ARR의 I라고 하는 거에 이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분리 위치는 I 곱하기 2칸씩이니까 2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 시작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 이 배열 ARR이 들어가는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1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위치 계산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2차원 배열부터는 조금 다른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게 언어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때 저희 그 PPT 자료에다 올려드리게 했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가 행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가 열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행중심과 열중심에 의해서 2차원 배열을 주기억 장치에 배치하는 방법. 행중심과 열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영어를 로 메저라고 하는 걸 갖다가 행중심이다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해서 쓰고요. 컬럼 메이저라고 하는 걸 갖다 열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씁니다. 자, 이 언어에 따라 틀린데, 이 행중심이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행중심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C 언어라든지 하는 것. 열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언어가, 컴파일러가 처음 만들어진 언어가 포트란이에요. 지금도 이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컬럼 메이저라고 하는 열중심으로 배열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 포트란으로 작성되어 있는 어떤 코드와 C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언어의 코드상에는 배열을 썼다라면은 이게 불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일치시켜 가지고, 특히 포트란은 과학기술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미 있던 라이브러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면 이 포트란에서의 그 배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행중심이고 뭐가 열중심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행중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원 배열이 있다고 한번 보죠. 2차원 배열의 이름을 K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 0번 0의 0열, 그 다음에 K 0번에 1 이렇게 되겠죠. K 0번에 2, 이거는 K 1번 행의 0번 열, 그 다음에 이거는 K 012에서 두 번째 2번 행이고 그 다음에 2번 열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됐을 때 이 행중심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자, 이거는 이 논리적인 어떤 모습이다. 배열의 논리구조가 되겠죠. 이거를 물리구조라고 하는 걸로 표현 한번 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그 중에서도 행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1차원 모습이죠. 이거는. 그래서 1차원의 어떤 모습인데 어떻게 쓸 것이냐면, 행중심은 이와 같이 행단위로 쓰겠다는 얘기죠. 배열을 먼저. 따라서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0번 열의 0번 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0번 행의 0번 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 공간에 자리를 차지하겠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0번 열의 이와 같이 1번 열에 해당되는 걸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0번 행의 2번 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뭘 구성하게 되냐면
행을 구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니까 K 1번 열에 0번 열, K 1번 행에 1번 열, K 1번 행에 2번 열. 그래서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행에 해당되는 걸로 2번 행에 0번 열, 그 다음에 2번에 1번 열, 2번에 2번 열. 그래서 이렇게 행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는 모습에 그 배치를 하는 것을 행중심이다라고 해요. 자,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고려해야 될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변환할 것인지에 대한 수식을 찾아보자. 어떻게 변환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작 위치를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하자라고. 이걸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7, 알파 플러스 8 해서 이 9개에 해당되는 공간을 배치를 받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K, I, J라고 하는 이런 배열이 따르면 이거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위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니까 알파라고 하는 시작 위치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행 다음에 그 다음 행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1이면 이게 1이면 여기에 열의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열의 개수가 3개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시작 I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이제 그 행이고 요게 열이죠. 그래서 I 곱하기 3이다.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열의 개수. 그 다음에 다시 뭐를 더하냐면 행의 개수에 해당되는 걸 더해주면 되겠죠. J. 그래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정리하면 이런 식이 얻어져요. 행중심의 경우. 다시 지우고. 네, 행중심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네, 행중심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K의 I의 J라고 하는 이러한 J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를 찾는 걸 보게 되면 시작 위치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현재 이 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 곱하기 그 다음에 열의 개수 그 다음에 J 이런 식으로 수식이 얻어진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I 곱하기 열의 개수 플러스 J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행중심의 어떤 걸 가지고 2차원의 경우 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 일반화 시켜줘야 되겠죠. 처음 하니까 이제 이걸로 하니까 신기해요. 두 번째 저희가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로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중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건 열 단위로 들어갈 거니까 열 단위에 해당되는 걸로 1차원 이 공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K라고 하는 거에 0번 열에 0번 행에 0번 열. 그 다음 이거는 K의 0번 행에 1번 열이 되죠. 요거는 K의 1번 행에 0번 열이 된다. 요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따라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0번 행에 0번 열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된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는 건 이 부분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1번 열이죠. 1번 행이죠. 그래서 1번 행에 0번 열에 해당되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니까 2번 행에 0번 열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기 하나의 뭐를 구성하냐면 열을 구성한다.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열에 해당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0번 행에서 1번 열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0번 열에 해당되는 게 어떠십니까? 잘못 썼네요. 자, 여기서 1번.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걸 얻어야 되니까 두 번째 행이죠. 따라서 1번 행의 1번 열. 그 다음에 K 2번 행의 1번 열. 여기는 그냥 열인데 여기 보게 되면 다 1이에요. 여기가 다 1.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열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는 것이 이 0번의 두 번째, 1번의 두 번째, 그 다음에 K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얻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열이 얻으십니다. 이렇게 배치될 건데 이 배치하기 위한 어떤 이그
아니야? 치킨은 그럼 대낮에 지금 치킨 열지도 않았는데. 됐어요. 마이크 됐어요. 아 그래? 아,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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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유연아, 정신 차리자. 우석아, 선생님, 이제 들려?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교수님 소리만 안 들려. 아, 수업 종료한다 하신다는데? 주원이 형, 레전드인데?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끝난 거야? 뭐야, 진짜야? 네, 선생님, 영상아 죽어도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인천으로 와. 뭐라고? 아, 인천으로 집합해. 인천 좋지.